안녕하세요. 짠물 슬로입니다. 돌아온 스크로브로 그러니까 이제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코너죠. 가을이면 찾아오는 그 어종, 바로 삼치 루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루어계의 효자, 루어의 그 구라 액션에 정말로 잘 소화주는 호구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쉽게 마리수가 가능한 삼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낚시를 잘 하시는 고수분들은 뭐 뒤로 가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치 루어 시즌은 일단 도복권과 선상이 시즌이 좀 달라요. 선상은 이제 도복권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빠르게 시작을 하고, 주 타켓이 대삼치예요. 대삼치. 선상에서 사용하는 태클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태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도복권에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도복권에서 이제 삼치 루어의 시즌은 이제 통상 9월부터 11월, 그 중에서도 이제 마리수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바로 10월이죠. 10월. 그때는 이제 해변에서도 손쉽게 마리수가 할 정도로 연안으로 붙어주는 시즌이다 보니까 삼치 루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하면은 이제 베스트겠죠. 수많은 루어 중에서도 단연 메탈 지그가 1순위입니다. 일단 다른 루어는 이제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비거리, 그리고 이제 신강 속도가 빨라서 빠른 템포의 낚시가 가능하다 보니까 많이들 선호하시는 게 메탈 지그고요. 무게는 20g부터 60g까지 사용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30g, 40g입니다. 사용하는 로드라든지 많이들 쓰는 합사와의 궁합이 가장 좋고, 비거리라든지 운영하는 그런 이제 감도라든지 태클 밸런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30g, 40g 가장 이제 뛰어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사 1호를 세팅을 했는데 20g 이하의 뭐 저중량 루어를 운영하게 되면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제 루어가 이제 둥둥 떠내려가 버려요. 제대로 된 액션이 내기가 힘들고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50g, 60g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어갖고 조류가 센 곳이라든지 바닥을 찍기가 좀 어려운 곳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아니면 파도가 조금 치는 날, 라인 슬랙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침강을 제대로 시키고 액션도 제대로 오고 이제 떠내려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뭐 한두 개 정도는 구매하셔서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그 하나는 약간 화려한 녀석들로 준비를 하고, 하나는 조금 리얼한 녀석들. 화려한 녀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 반짝반짝한 크롬계, 분홍색이라든지 형광색 같은 그 차트계 컬러, 눈에 확 띄는 컬러, 뭐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한 세트를 꾸미고, 나머지 한 세트는 이제 베이트랑 흡사하게 생긴 것들, 멸치류와 아니면 정어리와 되게 흡사하게 생긴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두 종류, 두 타입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다닙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싱킹 미노라든지 메탈 바이브라든지 아니면 지그헤드 웜조합, 이런 것도 필력이 좋아서 좋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제 메탈 지그와 비교해서 비거리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뭐 발 앞에 이제 수심이 바로 나오는 곳, 예를 들어서 테트라포트라든지 아니면은 갯바위라든지 아니면 뜬 방파제라든지 이런 데서 발 앞에 바로 나오는 수심이 바로 나오는 그런 곳에서 사용하시면은 좋겠죠. 삼치 루어로 이제 가성비 좋은 로드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일단 10만원대 로드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국내는 NS 로드의 다크호스 시리즈, 그리고 JS 컴퍼니의 닉스 인쇼, 초반에 입문하신 분들이 거의 이제 거쳐가시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아부가르시아, 솔티파이터 시리즈, 그리고 메이저 크래프트, 솔파라, 쇼어지깅 시리즈 보시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 네 가지예요. 로드는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주로 가는 포인트가 어딘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해변이다 그러면은 9피트 후반, 뭐 11피트 초반에 이제 긴 로드들이 조금 유리할 수가 있고,
아니다, 나는 이제 갯바위라든지 테트라포트 방파제 뭐 이런 데를 좀 자주 간다 이러시면은 뭐 7피트 후반이나 8피트 후반에 이제 조금 짧은 로드들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곳은 이제 뭐 경사도 져 있고 전후방 뭐 양옆에 이제 장애물도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캐스팅할 때 걸림이라든지 컨트롤하고 조작하는데 훨씬 더 그런 게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짧은 로드가 유리할 수는 있어요. 한 가지 더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랜딩입니다. 랜딩. 삼치 같은 경우는 입질을 잘합니다. 그래서 뭐 에깅 때라든지 라이트 게임으로도 충분히 입질 자체 받는 거는 가능해요. 그 고기를 이제 입질 받은 그 고기를 어떻게 꺼내느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마음껏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빠르게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드롭봉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고기를 들어 올려 가지고 꺼내는 그런 것들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초보분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트라포트라든지 갯바위 같은 곳에서 랜딩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운영에는 이 짧은 로드들이 좀 편하지만은 이제 랜딩할 때는 그 짧은 게 오히려 좀 독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드롭봉을 하려면 그 여유줄을 어느 정도 감아 들이고 나서 이제 로드의 힘을 이용해서 드롭봉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당겨 와야 되는데 로드가 짧으면은 그 발 앞에 갯바위 여라든지 테트라포트에 라인이 긁혀가지고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여러 장면에서 다 통용하는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만 8피트 후반에서 9피트 후반까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릴은 시마노 기준 3000번, 4000번입니다. 가끔 에깅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오징어 릴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3000번을 고르시고, 나가가지고 좀 큰 녀석들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면 4000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어비는 XG, 다이와는 XH로 표기를 하는데 엑스트라 하이 기어를 쓰셔야 됩니다. 삼치는 어종 중에서 최고의 동체 시력을 자랑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루어에 반응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회전당 라인 회수량이 많은 이제 기어비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10만원대 릴을 추천을 드리자면 국산 바낙스가 있죠. 바낙스 임팩트, 다이와는 레브로스나 레가리스, 시마노는 이제 나스키나 알테가라 정도 되겠죠. 라인은 합사 1호입니다. 합사 1호. 쇼크리더는 곱하기 20 하셔가지고 20파운드가 이제 베이직이긴 한데, 삼치가 이빨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더 두껍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20파운드에서 한 30파운드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 그중에는 이제 쇼크리더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빠른 낚시를 위한 편의상의 선택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제 쇼크리더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와이어 리더라고 그 쇠로 된 목줄을 또 시중에 팔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한 두어 개 정도만 사서 그 낚시하러 가실 때 지참하고 다니시다가 고기가 많고 입질도 잘하는데 너무 많이 끊어진다, 뭐 루어가 많이 떨어졌다, 몇 개 안 나왔다, 그럴 때 한 번씩 달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루어에 달려있는 훅을 쓰셔도 아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 특성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싱그룹 케블러 목줄이 달려있고 이렇게 훅이 하나가 달려있는, 그 독수리 발톱처럼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훅이 있죠. 그걸 트래블 훅이라고 하는데, 이걸 두 개를 가장 많이 씁니다. 베이직은 트래블이에요. 트래블은 끊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싱그룹 같은 경우는 이게 섬유로 된 목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기가 이게 덮칠 때 자연스럽게 이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다만 이제 삼치 같은 경우는 이빨이 날카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목줄, 케블러 목줄이 끊기는 경우도, 계속 쓰다 보면 끊기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 케블러 목줄이 와이어로 된 싱그룹도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먹이고 싶고 데미지를 덜 주고 싶으면서도 안 끊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또 지갑을 열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튜닝을 또 즐기시는 앵글러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것도 나름 이제 루어 낚시의 묘미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보통 대부분의 어종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애들이 어릴수록 입질이 활발하고 커지면 커질수록
입질이 좀 미묘해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어렸을 때는 뭐 눈앞에 뭐 음식이 보이면 막 이것저것 주워 먹고 군것질거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은 딱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하고 그 외에는 참 군것질을 안 하게 되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삼치 낚시를 가게 되면은 분명히 레이더에 어군들이 엄청나게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딱 자기가 먹는 시간에만 먹겠다 하는 경향이 조금씩 커집니다. 도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삼치 이하의 조금 작은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50cm 이하, 크면 한 60cm. 그런 애들이 대부분인데, 어리니까 얘들이 미친 듯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 내에 빨리 먹고 빨리 커서 외해로 나가야 되니까, 또 회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베이직은 빠른 리트리브입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하셔도 충분히 입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떼고기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패턴이 무의미합니다. 그냥 던지는 족족 무는 상황, 여기서 무슨 패턴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는 그냥 즐기시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액션, 자기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액션만 해도 잘 물어주는데 굳이 패턴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무의미하지만, 그렇게 떼고기가 들어온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패턴이 약간 더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쓸도로 갔을 때 낚시를 했어요. 그냥 리트리브만 했는데 덜커덩 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리트리브에 잘 무네? 그래갖고 리트리브 계속 하는데 안 물어요. 감았다가 멈췄다가 스탑앤고를 한번 해보고, 들면서 감아주고 하는 원피치 원저크를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 폴링에 또 덜커 하면서 물어주더라고요. 이번엔 또 폴링에 물어주네? 그래서 또 이제 원피치 원저크만 계속 했죠. 근데 또 안 뭅니다. 다시 또 빠른 리트리브를 해보니까 거기에 또 덜커덩 한 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패턴이 실시간으로 조금씩 계속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기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지나가는 와중에 그냥 우연찮게 제가 다른 액션 할 때 물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그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제가 그날 야간에 이제 해가 동트기 전에 야광으로 된 루어가 좀 잘 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축광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계속 올라오는데 옆에 옆조사님은 안 올라오셨거든요. 그분이 결국 물어보셨습니다, 저에게. 뭐 쓰세요? 바로 바꿔서 하시니까 바로 히트를 받으셨어요. 또 해가 뜨고 나니까 야광에는 또 입질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크롬이라든지 블레이드가 달린 이런 것들에 또 다시 입질을 해주는,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조금씩 상황이 변화한다는 거죠. 지금 고기가 잘 나올 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게 좋아요. 액션도 로테이션을 해보고, 루어도 로테이션을 하면서 그 실시간으로 바뀌는 이제 패턴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진짜 미묘하게 조금 더 많이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액션도 로테이션, 루어도 로테이션 하면서 루어 낚시의 여러 가지 맛을 느껴가면서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루어 낚시가 이런 약간 게임을 능동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맛이 또 있거든요. 삼치루어에서 끊김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때려 들어가고 공격을 팍팍 하면은, 그러니까 상황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끊김이 더 늘어나는 낚시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상하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저킹이라든지, 그죠? 저킹, 원피치 원저크라든지, 쇼저킹을 팍팍. 액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끊기는 비율이 더 많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날 낚시하실 때 자꾸 끊긴다 그러시면은 스테디한 액션, 그러니까 리트리브 위주의 액션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입질이 좀 덜하다 싶으면은 약간 믹스를 하셔가지고 운영하실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루어의 최적을 키우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약간 한 입에 왕창 이렇게 삼키지 못하는 약간 길풀이한 루어라든지 아니면 미노라든지 루어의 최적을 키우면은 약간은 도움이 돼요. 그런 것도. 이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고기를 꺼낸 다음이나 촉바이트를 받았을 때, 그때는 그 다음 캐스팅 하기 전에 꼭 라인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라인 이렇게 쓱 만져보세요. 그러면 이빨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잘 보시고 라인 점검을 수시로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캐스팅할 때 끊어져서 딱총이 나거나 루어만 쑥 날아가거나, 아니면 바이트를 받아서 딱 당길 때 챔질을 할 때 그때 탁 끊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라인 점검은 수시로 꼭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들, 첫 번째 플라이어입니다. 플라이어는 삼치 낚시에서는
바늘 뺄 때, 고기를 잡아서 바늘을 뺄 때 얘가 꼭 필요합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삼키기 직전, 목구멍 넘어가기 직전까지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손으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라이어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정장비예요. 그러니까 구명조끼, 그 다음에 핀펠트와, 그러니까 도보권 서프라든지 뭐 안전한, 발판이 안전한 내양, 방파제 내양은 아무 문제 없지만 테트라포트나 갯바위 가실 때는 무조건 착용하세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특히 혼자 조행 가는데 테트라포트 같은 데 간다, 갯바위를 간다 이러시면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낚시는 조가고 뭐고 간에 안전하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신발도 미끄러지지 않는 핀펠트와 이런 거를 꼭 신고 낚시를 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준비에 필요한 것, 캐스팅입니다. 캐스팅. 고기가 많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낚시하기 좋은 곳, 이런 곳에서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항상. 그러니까 빽빽하게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낑겨들기가 솔직히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옆에서 좀 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인사하시면은 열애아홉 번, 예, 하세요.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다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그 이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캐스팅 하는데 자꾸 옆에 줄을 걸면 분위기 진짜 분위기 땡땡해집니다. 넓은 해변 같은데 아무도 없는 해변대 가가지고 연습을 좀 하시고 최대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던진다라 이게 컨트롤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그런데 가셔가지고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냥 줄만 걸면 다행인데 아니면 뭐 안 보고 캐스팅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캐스팅은 좀 연습을 하시면 좋고, 미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링크로 영상을 걸어 놓을 테니까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삼치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메인 시즌에 이제 곧 돌입하거든요. 인터넷 카페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러니까 낚시꾼 한 분 한 분의 그런 조항들을 잘 살펴보시고 여기 나온다, 여기 나와요, 여기 베이트 나와요, 그럴 때 이제 계획을 잡고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준비 잘 하셔가지고 항상 안전, 안락, 그리고 잊지 못할 만풀 조각 한번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